네, 1번지 똑똑.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두 분 모셨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보보다 더 바쁘신 분들. 아니 저는 뭐 수행까지는 안 하는데요. 예. 우리 김병민 대변인은 수행도 하시잖아요. 방송도 나오고 사실 수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따라다녀야 돼. 또 뭐 본인이 또 뭐 운전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후보랑 같이 다닐 수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방송까지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이 좀 밥도 한 번씩 사주고 아,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대변인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수석 대변인도 4명, 10몇 명 되는데 대변인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볼 역할을 다 때마다 하시는 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예. 받고 있습니다. 원래 현 대변인이 따뜻한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쪽에서 태어났잖아요. 아, 그렇죠. 제일 제가 따뜻한 추위를 거 잘 있어. 탑니다. 예. 이준석 대표 지금 제주도가 있다는데요. 예, 들었습니다. 예. 저도 들어서 저도 뭐 전화 친한 사이니까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전화 예. 꺼놨다고 그러는데 전화가 꺼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희한한 게 예. 이게 예전에는 바로 갔거든요. 근데 예. 번호가 하나 넘어가서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싶었고 그 전에는 저도 뭐 카톡이나 하면 답장이 있던데 뭐 저는 어찌 지금 약간 상대 쪽이니까 답장이 없던데, 그러니까 참 이해 잘 안 가는 상황이에요. 당 대표가 어찌 보면 이제 파업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태업하는 상황인데 이 정상적인 당에서는 잘 안 보던 모습 보이리라. 예. 근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를 또 막 싸우고 있으니까 막 부추기거나 뭐 구경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 오래 갔으면 좋겠죠, 그래도. 사실은 쌈구경이 재밌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상대당인데 예. 너무 또 뭐 이런 것도 그래서 그냥 지켜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거 보면서 뭐를 어떻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 정치 문화, 정당 정치의 발전, 또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고 교육장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보기 안 좋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뭐 다른 상대당인데 자꾸 혼수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게 예전에 이제 원로 정치인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친박뿐만 아니라 원로 정치인들이 있어서 이럴 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뭐 어쨌든 국회의원 안 했고 지금 당 대표긴 하지만 정치는 오래 했지만 그렇게 뭐 또 쉽게 얘기하면 당의 뭐 핵심으로 와서 당 대표 된 건 처음이니까 그래서 나이도 조금 어리고 나이 뭐 비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윤석열 후보도 사실 정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이 두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예를 두 분이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재할 사람이 마땅히 잘 안 보이는 게 예.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김병민 대변인한테 물어봐야죠, 뭐. 좀 해보시죠. 제가 똑똑을 한 이유가 예. 예.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당의 원로들의 역할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가 불이 나게 달려가야 되는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오찬이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단 핵심 윤석열 고문들과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오찬을 갖고 거기 제가 사회를 보기로 해서 뛰어가야 되는데요. 누구시죠? 한 18분 가량이 오시는 거로 원로급인가요, 그러면? 원로 상당히 원로급이죠. 예.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분은 뭐 황우여 전 예. 대표 같은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의 이 원로들 그리고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같이 오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얘기들도 주고받을 테니까 잘 모셔야 되겠네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이 앞으로 가야 될 진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주요한 경험들을 나누는 자리가 이제 곧 진행될 겁니다. 김무성 고문도 올까요? 김무성 고문은 참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꽤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일정이 또 맞는 분들 중심으로 오시고 연배가 김무성 전 대표보다는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원래 상임 고문단이 있습니까? 당에서 이제 상임 고문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몇 있죠. 분이나 돼요?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다 합하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수십 명 중에 한 수십 명이나 돼요? 예. 어. 그 중에서 한 18분 정도가 오늘 오는 18분? 거로 오는 거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현근택 대변인이 궁금해하는 김무성 고문, 이재호 고문 이런 분들은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그분들보다 조금 더 높으신 연배의 고문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요. 고고문이구나. 네, 고문.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준석을 설득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실은 정계 입문한 건 유승민이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가까이 지낸 사람은 하태경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 예. 거거든요. 유승민이 지금 없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양쪽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도 친밀성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하고도 친밀성이 있고 이런 사람이 사실은 나서주는 게 제일 좋은 모양새죠. 네, 방송하고 있는데 계속 천하람 변호사가 전화가 오네요. 어. 제가 사실은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관련된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려고 천하람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받아볼까요? 그래서 천하람 변호사를 어제 또 이준석 대표가 만났다고 네. 하니 어제 우리 방송을 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나서 만났다는 예. 거죠. 방송 끝나고 바로 이제 순천으로 내려가는 네.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또 중간에서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교집합들이 있습니다. 또 정당 민주주의라는 건 워낙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거 이제 하나의 생각으로 다 통일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춰가는 길에 있으니 국민의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고문단과의 오차는 원래 예정이 돼 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 사건 때문에 급히 뵙자고 한 건가요?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아. 원래 전에 오찬 일정이 있었는데 이번 주 월화수가 충청도 일정을 가면서 오찬이 좀 미뤄진 것이고요. 예,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고문들을 뵈면 예.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게 될 거고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조언을 들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윤석열 후보가 당장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권성동 사무총장에 대한 지시라든지 당 관계자들에게 언급을 하면서 관련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자칫 당내 갈등처럼 비춰지는 모습들이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대선이 한 90여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당내에서 뭔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보다는 민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는 게 핵심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모습을 시정하라는 것이 제1의 과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그런 일들이 더 집중을 하고 지금 뭔가 당내에서 꼬여있는 일이 있다면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직접 전화는 안 해보셨나요? 지금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전화 꺼져 연결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더라고요. 어제 천하람 변호사 만나서 어디 순천에 있는 제과점에서 만났더라고요. 그런데 예. 사진을 보니까 저 끝에 가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 사진이 찍혔어요. 그러면 네. 뭐 다른 사람 전화기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전화 통화는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랑 통한 것이 아니라 아마 주변에 연결한 것이 아닐까요? 제가 어제까지 이준석 대표가 통화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전화기로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누구 전화기인지는 네. 모르죠. 제가. 그러니까 뭐 연결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고.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통화를 진짜 하려고 하면은 안 될까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 네.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계속 전화 통화를 해보려고 노력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전화를 안 받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네.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제까지는 예정돼 있던 충청도 일정 2박 3일 일정을 했고 오늘 오전에는 어제 굉장히 이 참담한 사고가 안양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롤러에 우리 일하시는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제일 먼저 오늘 오전 그곳을 찾았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코로나에 대한 위기 또 이 노동 현장에 대한 참혹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일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움직여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말 돌리지 네. 마시고 이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에 집중해서 한번 이걸 매듭을 짓고 네. 그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돌파할까가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대표가 맞습니다. 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후보하고 갈등을 빚어가지고 잠적해버리고 당무 보이콧하고 이게 우리 김병민 대변인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네, 보기 어려운 일이고요. 자 그러면 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각자의 해석들이 대단히 다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저도 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보면 각자 생각들이 다 다양하게 매듭이 지어지고 이준석 대표가 문제가 A다, B다, C다 이걸 언급한 게 아니라 SNS 글에 다소 모호한 글을 쓰고 아닌 잠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야만 그 다음 소통을 하면서 또 문제가 있으면 풀어내는 그렇죠. 것이 과정이 이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돌린 것이 아니라 후보가 집중하면서 가야 되는 것은 일단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현재 상황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권성동 총장이나 내부의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서 현재 있는 상황들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점들을 정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당연히 그 다음 행보들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는 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보다 지금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현장을 찾아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모든 일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핵심적인 일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이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위기 상황이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여러 관계자들이 또 정치적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 드립니다. 예.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게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데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했어요. 좀 쉬러 갔나 보다. 리프레시. 재충전하러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당무 거부는 아닌 걸로 보인다. 그다음에 뭐 지켜보겠다. 갈 생각 없냐 이런. 그러면 사실은 이제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야. 이때도 후보가 직접 찾아가고 하면 되지. 전화 안 받으면 문자라도 하고 찾아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아마 좀 이 리더십 아니면 인재 사람과 대하는 관계 저는 약간 수평적인 관계를 잘 못 맺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고 처리하고 본인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전화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남기고 그건 정치에서 기본이잖아요. 근데 어제는 뉴스보다 깜짝 놀란 게 그 주변 사람 윤석열 측근이라는 분들이 뭐란 얘기냐면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이 대표 징계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런 말도 나왔나요? 예, 그다음에 초장에 이 대표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윤 후보가. 이런 얘기가 사실이 확인된 발언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뉴스에 그냥 나왔습니다. 윤핵관 아니고? 그러니까 직접 한 건 아니라 어쨌든 그 윤핵관 관계자가 한 얘기라는 건데 징계 얘기, 버릇 고친다 이런 얘기가 어쨌든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윤석열 후보 입장 생각이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법률가적인 생각이에요. 정치는 어떻게든 설득하고 어떻게든 같이 가자 그래야지. 징계 버릇 고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은 이 얘기도 이준석 대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왜 우리가 같이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 과정에는 후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후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찾아가서 만나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남에다 배제.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바로 나오니까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법대로 하겠다, 징계하겠다, 뭐 버릇 고치겠다 이렇게 나오면 심각하게 가는 거거든요. 예, 똑똑해야죠. 바로 지난주 오늘 목요일에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같이 서울대를 찾았습니다. 저녁에. 네. 저도 현장에 같이 있었고요. 서울대 학생들이랑 토크 콘서트 같은 간담회를 가지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한 격이 없는 소통을 했는데 당초 행사가 비공개였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청년들과의 행사에서는 공개로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1시간 정도 짜여진 각본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청년들과 오픈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대표의 제안에 맞춰서 그대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준석 대표가 이 아래 신림동에 가면 젊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청년들이랑 같이 좀 어울립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이 대표가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후보에게도 같이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일정들을 소화를 했거든요. 일부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패싱하는 것 아니냐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모습들이 이런 장면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말 사이를 거치면서 이 SNS에 글을 올리고 뭔가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 심경을 복잡하게 만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일 거라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도 늘 얘기하는 게 윤석열 후보와는 대화가 잘 되는데 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누군가 이준석 대표에게 그 말을 그냥 대표를 무시하면서 일방적인 정치를 하려고 하는 행보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이어갈까요? 배공개의 시사 1번지 똑똑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맞나요?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맞나요? 민주당 선대위가 맞죠. 그렇습니까? 예. 국민의힘도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죠. 당으로 넘어가면 이제 후보일 때는 이제 당내 경선일 때는 이재명 캠프가 맞고 이제 당 차원의 이제 선대위니까 민주당 선대위가 맞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죠. 그러면 김병민 대변인,
일단 어찌 됐든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방금 전에 기조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후보가 국민을 바라보면서 민생 현장 찾고 정책적으로 행보를 하고 푸는 것은 주변에서 또 당 조직을 통해서 풀어보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하는 행보를 보면 그게 정확히 국민에게 다가간다고 인식이 되면 이준석 대표도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을 거고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예. 이준석 대표도 이런 거기에 길에 맞출 제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이 가장 우선이니까. 예. 자, 그러면 어찌 됐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때문에 저러는지 우리가 딱 칼로 썰듯이 밝힐 수는 없지만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정말로 바람 쐬러만 돌아다니겠어요? 뭔가 예.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돌아와야 될 거냐? 사실 집 나가는 것보다 돌아오기가 더 힘든 거잖아요. 뭐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게요. 이준석 대표도 늘 얘기하고 있는 게 선거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보다도 과연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결을 같이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젊은 청년들도 이재명 후보의 변신이 무섭고 놀랍지 않냐. 여기에 더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더 앞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건 첫 번째로 사람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정책에 관한 문제 또 후보의 직접적인 행동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보다 폭넓게 공감하는 행보, 정책 메시지들을 쭉 펼쳐나가면서 이준석 대표가 함께 돌아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놓고 저희가 진심을 다해 나간다면 이준석 대표도 얼마든지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조언해 주시려고요. 김병민 뭐 저야 뭐 조언하는 입장이니까 김병민 대변인이 아마 당내 사정이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협책을 제시했었잖아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좀 이선으로 물리고 그러면 그게 중재안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원탑을 하더라도. 예. 근데 그게 뭐 이수정 교수 영입건도 그렇고 본인 뭐 충청 행사 일정도 그렇고 그러면 본인이 이제 소외된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저는 아마 인사에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병준을 뭐 약간 이선으로 물리든지 아니면 이수정 교수를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일단 반대했던 거니까 그 정도는 받아줘야지 단순히 말씀처럼 뭐 정책으로 뭐 이런 걸로는 제가 보기에 좀 어렵지 않나라고. 그거 되겠어요? 아니 근데 그래야 타협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타협이 쉽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자칫하면 윤석열, 이준석의 항복, 백기투항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결국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고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의 민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의 뭐 당심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민심이 반수가 넘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론이 수렴되는 과정일 것이고요. 그런 여론들을 잘 받들어서 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언제 했냐면요. 진짜 똑같아요, 워딩이. 홍준표 대표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홍준표 대표가 결국은 올 거다. 본인이 정치 계속 하려면 올 거고 지금 뭐 정권 교체율은 높으니까 안 할 수 없다. 결국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건 너무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좀 원하는 거를 해줘야죠. 예. 이낙연 대표의 모습도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상임 고문으로 했고요. 아니, 상임 고문으로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네. 경우는 딴살림 차려가지고 딴살림은 계속 쓴소리 하고 아니죠. 있죠. 딴살림 차린 거죠. 사실상. 이준석 대표 얘기를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야 모두 인재 영입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민주당에서 김영희 전 MBC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외 저 유명한 예능 PD 출신 그분이죠? 그렇죠. 나는 가수다도 하시고 뭐 예.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데 네. 이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먼저 김병민 대변인한테 예. 좀 어제 그런 얘기가 싹 여의도에 돌았어요. 들으셨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반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금 선대위의 미디어 홍보본부장 맡기로 했는데 예.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그 자리를 김영희 PD한테 줘야 되겠으니 당신 좀 비켜주라. 2030 위원장 이런 거 좀 맡아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고 내려갔다. 그런 얘기가 쫙 돌았잖아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에이 뭘 그러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예, 저는 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 그 정도의 얘기라면 이준석 대표의 성격상 얼마든지 소통하면서 얘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미디어 본부를 맡는 모습들까지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다 국민 앞에 공개한 바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작은 일 때문에 사실 자리에 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혹시 그러면 김영희 PD를 모셔오고 싶은 생각은 있었나요? 초창기에 아마 영입 타진을 한다는 기사가 나갔던 거로 기억하고 그때 기자분들이 물어봤을 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영입을 타진하고 있는 것까지는 예. 맞다 이렇게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오늘 좀 확인해 보니까 그 기사가 나오고 여러 문제들에 대한 여론 수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좀 진도가 안 나갔던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현 대변인은 그 얘기 들었죠. 뭐 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들었는데, 어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거를 뭐 서초동 팀으로 넘겨라 뭐 이런 얘기 있었다라는 얘기는 돌았던 것 같은데, 서초동 팀이 뭐예요?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알 것 같고, 어쨌든 캠프 얘기 나올 때 예. 아미 빌딩 말고 서초동에도 별도의 캠프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개사진 나왔을 때, 개사가 나왔을 이마 때, 빌딩. 이마 빌딩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가 돌아서 뭐 그런 얘기는 뭐 저도 뭐 이렇게 뭐 SNS 상에서 봤는데요. 물론 이제 인재 영입할 때 사실은 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뭐 국민의힘하고 접촉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게 선거 때 인재 영입할 때 항상 이런 논란이 나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가서 일을 잘할 수 있거나 대우를 잘해 정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 뭐 접촉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거를 뭐 알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민주당을 선택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이 아마 김영희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소영일 대표가 집까지 찾아갔다 그러고 조금 더 절실하지 않나.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뭐 사실은 최종적으로 와서 언론에 나기 전에는 상대당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각자 경쟁하는 거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영입하려는 사람 대상이 비슷합니다. 좀 알려져 있거나 사회적으로 좀 주목을 끌만한 사람들이라서 이거는 결국은 진정성, 그다음에 얼마나 더 절박하냐 뭐 이런 거에 아마 결과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영입 관련돼서 이제 한마디 좀 드리면 최악의 인재 영입 중에 하나가 2020년 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20대 젊은 청년 효심이 지성한 청년을 영입을 했다가 한참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청년의 전 여성과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기억나네요. 스스로 당을 나가게 되는 상황까지 예.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선거를 앞두고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 욕심이 각 정당에 있을 수 있는데 예. 철저한 검증과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야 되는데 성급하게 인재 영입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맞아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소 이재명 후보가 좀 절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인재 영입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에 이제 영입되는 모습으로 이력서까지 제출했던 인사가 갑자기 어느 날 민주당에 영입되는 모습들까지 나타나니까 좋은 사람들을 함께 정치하는 건 좋습니다만 거기서 철저한 검증 과정들은 민주당도 좀 확실히 짚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깊이 들어가 보면 밖에 이렇게 보였던 것,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것들 나오는 수가 있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인재 영입이 뭐 공무원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인사 체크하듯이 뭐 예. 수백 가지 물어볼 수도 없어요. 대부분 아는 사람 통해서 소개받는 과정이라서. 더군다나 이게 본인이 지원한 것도 아니고 영입이니까 모시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뭐 검증해라, 뭐 예. 전과 기록 떼와라, 재산관계 떼와라 이렇게 못 하거든요. 못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뭐 20대 얘기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근데 두 분 다 비슷하죠. 어쨌든 양쪽에 저울질 했을 것 같고 그래도 자기를 인정해 줄 것 같고 이분들이 근데 마지막 선택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어디가 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인재 영입 갔는데 당선이 안 되거나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약간 무게추가 민주당 쪽으로 오는 분위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인재 영입의 신호탄이 쏘아졌던 건 사실 이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같이 선거에 참여하는 거 거의 못 봤잖아요. 김한길 전 대표를 새시대 준비위원장으로 저희가 영입하면서부터 아마 이런 촉발이 된 것 같은데 바깥에 있는 좀 더 좋은 분들 또 중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 끝까지 저는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김한길 위원장은 뭐 새시대 준비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저는 이수정 교수하고도 저하고 좀 논쟁을 벌였지만 예. 그분도 사실은 제가 뭐 국회의원 하냐 마냐로 논쟁한 게 아니고요. 이미 국민의힘 분이에요. 두세 번 뭐 경선준비위원회도 하고 뭐 특위위원장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미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 아니냐. 이제 그 얘기했던 건데 예. 논란이 좀 이상한 데로 흘러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1번지 똑똑은 여기까지 하죠. 두 분 참 바쁘신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